민주당 이계호 의원이 전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출마 여부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후보들의 경선도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시 한 공무원이 시장 집안에서 설립한 학교 관련 업무를 규정대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청와대 청원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청원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나섰습니다. 동료 외국인을 납치한 뒤 폭행에 숨지게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박 빚을 갚지 않고 도망쳤다는 게 살해 이유입니다. 광양 지역이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체류형 관광지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하루 머물다가는 1박 2일 관광 상품 개발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이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오늘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의 예선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고 박지원 의원 등의 출마 여부도 주목받게 됐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포기 요청에도 의사를 굽히지 않던 이계호 의원이 결국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했습니다.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국정 주도권을 보수 야당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며 지사직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새로운 전남을 꿈꿨던 도민들에게 거듭 죄송하다며 지난 여운을 남겼습니다.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신정훈 청와대 농업비서관, 노광규 전 순천시장이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은 오는 15일 공직을 사퇴하고 민주당에 입당한 뒤 경선에 뛰어들 전망입니다. 민주당 내 예선전도 치열할 전망이지만 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나설 경우 본선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1대1 승부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편 진보정당에서는 민중당 이성수 후보가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했고 정의당에서도 후보를 낼 것으로 보여 득표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사와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 언론사들의 가짜뉴스와 왜곡 보도 등을 집중 단속한다며 피해 후보자들은 관련 심의를 거쳐 반론 보도권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각시군 선관위도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공무원들과 결의대회를 열고 부적절한 SNS 활동 등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전국 첫 노지모내기가 오늘 순천에서 시작됐습니다. 순천시 해룡면 신성마을 인근 2,600여 제곱미터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농민과 농협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옮겨 심은 극조생종은 오는 7월쯤 수확돼 전국적으로 판매에 들어갑니다. 현재 순천 지역에서는 120헥타르에서 벼 조기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품질 쌀 생산으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한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시장 집안에서 설립한 학교 관련 업무를 규정대로 처리한 이후 고초를 겪었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박광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순천시 공무원인 박모 씨가 조충훈 시장 측 재단 학교에 일부 급식비 지원을 끄는 것은 지난 2012년 10월. 학교 측이 친환경 식재료 40%를 구매하면 나머지 60%를 시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확인 결과 학교 측이 정해진 자부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학교이기 때문에 더 잘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저한테.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이듬해 박 씨는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고 해당 학교는 다음 학기부터 다시 전액을 지급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농협 정책과의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 씨는 이후 근무 과정에서 냉소적 언사와 따돌림을 받으며 심한 심적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합니다. 저부터도 그래도 시장 학교 그러니까 웬만하면 해주지 이제 그렇게 이제 농담식으로 그렇게 던졌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박 씨는 현재 과도한 스트레스로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아 휴직 중인 상태입니다. 너무 비참했어요.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가 계속 후배들한테 이런 문화를
물려줘야 되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순천시는 친환경 급식 지원 관련 업무 절차에는 시도, 학교도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인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의 진행 과정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상사의 부적절한 지시나 언사가 있었는지 청원의 진위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지난달 9일 활동이 종료됐던 여수시의회 상포지구 특별위원회가 다시 운영됩니다. 여수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참석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상포지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권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상포특위는 오는 21일부터 다시 활동에 들어가 여수시장 및 관계 공무원 고발건 등 2건의 안건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해당 안건은 지난달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일부 의원들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해 심의가 보류된 바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율촌 제1산업단지 미분양 용지에 대한 조기 분양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율촌 1산단의 경우 132개 업체가 입주해 전체 면적의 80%가 분양이 완료됐으며 산업시설과 지원시설 등 50필지 127만 제곱미터가 미분양된 상태라며 포스코 관련 기업 등 33개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율촌 제1산업단지는 1994년부터 1조 2,564억 원이 투자돼 율촌면과 해륙면, 광양읍에 걸쳐 조성된 911만 제곱미터 부지로 1차 금속과 금속 가공 제품, 기계 장비 등을 유치업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료 외국인을 납치한 뒤 감금 폭행에 숨지게 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도박빚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피의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고흥군 도화면의 한 해수욕장. 지난 1일 오후 2시쯤 이곳에서 베트남인 31살 응우엔 씨가 알몸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의자는 응우엔 씨와 잘 알고 지내던 베트남인 2명과 54살 조모 씨 등 한국인 4명. 이들은 지난 24일 저녁 응우엔 씨를 흉기로 위협해 숙소에서 6km 떨어진 해수욕장 인근 주차장으로 납치한 다음 2시간에 걸쳐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폭행 과정에서 응우엔 씨가 숨지자 바다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응우엔 씨로부터 도박빚 1,7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응우엔 씨가 폭행을 피하려다 바다에 뛰어든 것일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찾으니까 없다. 집으로 간 것 같다. 살해 혐의는 아예 부인하시는 건가요? 그 후로는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응우엔 씨 부검 결과 폐화기도에서 익사자 평균보다 많은 양의 모래가 검출돼 살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해경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양시가 철을 주제로 한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오늘 EBS와 아이언월드 테마파크 교육 콘텐츠 업무 협약을 맺고 테마파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오는 2021년까지 모두 450억 원을 들여 광양시 고략동 중앙근린공원 8만 제곱미터에 철을 활용한 어린이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순천 상공회의소가 오늘 신축회관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순천시 장천동에 들어선 신축회관은 지상 6층 규모로 각종 회의실과 사무실, 중소기업 지원관 등이 입주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순천상인은 이번 신축을 통해 지역 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철강 항만도시로 알려진 광양시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다 이런 평가가 많았죠. 하지만 1박 2일 관광 상품을 통해 체류형 관광지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광양매화축제는 한 해 100만 명이 찾는 광양의 대표 관광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체류형 관광보다는 스쳐 지나가는 관광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새로운 관광 상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광양매화축제와 이색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는 와인동굴, 옥룡사지 동백나무숲과 구봉산 전망대, 윤동주 시인의 친필 유고가 보존된 정병욱 가옥을 잇는 1박 2일 프로그램이 출시됐습니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자체 신청을 받아 관광지를 선정하고 홈쇼핑 여행사가 판매하는 방식으로 전남 서부권에 이어 동부권에서는 처음 시도됩니다. 기존의 주변 자원과 우리 시나 민간이 개발한 관광 자원과 연계해서 체류형 관광 패턴으로 좀 전환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관건은 제휴형 관광 상품이 지속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때문에 광양만의 독특한 볼거리와 다양한 체험이 어우러지는 연중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해양 테마 관광지 여수와 국가정원의 도시 순천을 연계한 광역 단위 상품 수요도 커졌습니다. 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사람들이 묵어갈 수 있는 그리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체험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항만 철강의 도시 광양. 체류형 관광 상품 출시가 변화를 맞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지역의 시민단체가 정부의 현행 유전자 변형식품 표시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수 YMCA 등 전남 지역 12개 시민단체는 오늘 여수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GMO와 넌-GMO 표시를 하지 못하게 막아둔 현행 유전자 변형식품 표시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 아이쿱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속 95개 시민단체가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신청률 제고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사업체 수는 22,804개, 근로자 수는 8만 2천 명으로 전국 대비 3.5%에 이르지만 현행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 업체는 12,507개, 근로자 수는 3만 7천 명에 그쳐 접수율이 4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고흥군의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 인력 활용 안정자금 현장 접수 실적 등 7개 시군의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타깃 기업군 선정과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지원 사업 신청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갯벌의 생태학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현장 교육 프로그램이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여수시는 여자만 일대에서 시민과 관광객 등 200명을 대상으로 갯벌 생물과 생태계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갯가학교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오는 8월까지 매월 2차례씩 진행되며 여수시 홈페이지에서 세부 일정을 확인한 뒤 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 달 1일 삼려통합 20주년을 앞두고 시민 설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여수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다음 주까지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산려통합 효과 등 10여 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진정한 지역 통합을 위해 앞으로 추진할 사업을 발굴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환경단체가 순천 봉화산 출렁다리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순천환경운동연합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봉화산 출렁다리 사업은 경관 저해와 혈세 낭비 등의 문제가 있고 인근 주민들도 시와 시의회 공사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추진된 봉화산 출렁다리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시민단체와 마찰을 빚어왔지만 순천시는 설계상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관광객 유입 효과가 기대된다며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양 매화축제 기간 관광객과 공감하는 문화 공연이 펼쳐집니다. 광양시립예술단은 오는 3월 17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제20회 광양 매화축제를 맞아 상춘객을 대상으로 6차례 문화 공연을 펼칩니다. 이번 공연은 시립국악단과 합창단이 함께 참여합니다.